제1장 밤의 정적 속에서 피어나는 모이. 깊은 밤, 한양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이 고요한 시간에 한 사내의 방에는 꺼지지 않는 호롱불 하나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한명회의 방입니다. 이제 그는 경덕궁의 한가로운 문지기가 아닙니다.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호랑이의 발톱이 되어 조선의 판도를 뒤엎을 거대한 설계를 시작한 설계자입니다. 한명회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듭니다. 하얀 한지 위로 검은 먹물이 스며드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당시 조정의 실권자들인 김종서와 황보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들은 어린 왕 단종을 보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명회의 눈에는 권력에 취해 눈이 멀어버린 노예한 정객들일 뿐입니다. 한명회는 생각합니다. 명분은 수양대군에게 있고 실리는 저들에게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그 명분에 날카로운 칼날을 달아주는 것이다. 그는 붓을 옮겨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훗날 조선을 피로 물들일, 그러나 새로운 왕조의 서막을 알릴 잔혹한 명단, 살생부의 초안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는 마치 가을날 마른 잎이 구르는 소리처럼 잔잔하지만 그 한 획 한 획에는 사람의 목숨과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한명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략가는 서두르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명단을 고치고 또 고치며 다가올 폭풍의 경로를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제2장 한강의 무사들, 그림자 군대의 규합. 한명회는 이제 방을 나와 한양의 뒷골목과 한강변의 나루터를 누비기 시작합니다. 그가 찾는 이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은 선비들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잘 쓰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주인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될 수 있는 무인들이었습니다. 한명회는 홍달손을 찾아갑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일당백의 기계를 가진 장수. 한명회는 그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장군, 언제까지 이 좁은 나루터에서 세월만 낫고 계실 것인가요? 한명회의 나직한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무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진정한 주인을 만나 천하를 호령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홍달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정, 엄자치 등 훗날 계유정난의 주역이 될 인물들이 한명회의 지략 아래 하나둘 모여듭니다. 한명회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상대의 성품에 맞는 말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위엄으로, 어떤 이에게는 부드러운 설득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며 그들을 수양대군의 군대로 만듭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 돌을 하나씩 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한명회가 그저 술이나 마시며 돌아다니는 한량이라 생각했지만 실상 그는 한양 도성 전체를 거대한 그물로 엮고 있었습니다. 그가 놓은 바둑알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어 거대한 형세를 이룰 때 김종서라는 거목은 힘없이 쓰러지게 될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3장 수양대군과의 은밀한 밤. 무사들을 규합한 한명회는 다시 수양대군의 사절을 찾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가 가져온 무사들의 명단을 보고 눈을 빛냅니다. 자준, 자네가 정말 이 많은 사람을 모았단 말인가? 한명회는 고개를 숙이며 답합니다. 사람은 명분으로 움직이고 명분은 대군께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 길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수양대군은 가끔 망설입니다. 형인 문종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킨다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입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그럴 때마다 차갑고 날카로운 논리로 수양의 야심을 다시 일깨웁니다. 대군,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권력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 망설이시면 대군뿐만 아니라 대군을 따르는 모든 이가 죽게 됩니다. 한명회는 수양에게 거사 날짜를 제안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날, 그날이 바로 조선이 주인을 바꾸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산된 천문과 지리, 그리고 적들의 동태를 보고합니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좋다. 자네의 지략을 믿고 내 목숨을 걸겠네. 두 사내가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는 밤의 정적 속으로 깊숙이 침잠합니다. 방 안의 촛농은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그 빛에 비친 한명회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여우처럼 벽에 일렁입니다. 그것은 지략가로서 그가 짊어져야 할 어둠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폭풍전야, 고요한 마음의 준비. 거사 전날 밤, 한명회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살생부는 완성되었고 무사들은 칼날을 갈았으며 수양대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과 단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소년의 손. 이제 그 손은 수천 명의 생사를 결정짓는 무거운 붓을 쥐고 있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낍니다. 내 인생은 이 하룻밤을 위해 존재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마십니다. 멀리 한강 물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내일이면 저 물줄기는 피로 물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라 믿었습니다. 낡은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이 와야 하며 그 길목에서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한다면 기꺼이 자신이 그 멍에를 지겠노라 다짐합니다. 한명회는 자리에 눕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법도 하건만 그는 아주 깊고 고요한 수면 아래로 자신을 가라앉힙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에 바다가 가장 고요하듯 그의 내면도 그렇게 정적에 휩싸입니다. 이번 회는 이렇게 거사를 앞둔 한명회의 평온하면서도 서늘한 잠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이제 계략은 완성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조선의 하늘에는 붉은 해가 아닌 붉은 피가 먼저 솟구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밤만큼은 한명회의 호흡을 따라 깊고 평온한 안식에 드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내일 다시 돌기 시작할 테니까요.